안녕하세요. 피토스터디입니다. 수치 해석 70번 강의 급경사 미분 방정식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학에서 아주 유명한 반데어폴 이퀘이션을 선택했는데요. 뮤가 100인 경우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분포를 가집니다. 마치 절벽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급격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지만 위쪽과 아래쪽에서 막혀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음 절에서 다뤄볼게요. 급경사 미분 방정식은 익스포넨셜 함수나 그와 비슷한 분포를 가지는 방정식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앞에서 이미 배운 내용인데요. 미분 방정식 y'은 마이너스 람다 y에서 오일러 방법의 안정성 조건은 이와 같이 주어집니다. 고유가 람다가 커질수록 적분 간격 h는 작아져야겠죠. 이와 같이 상수 람다는 일개 상미분 방식의 고유값으로 해의 특성을 결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연립 방식의 경우에는 적절히 산용하여서 얻는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이용합니다.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고유값들에 의해서 미분 방식의 경사도가 결정되는데요. 특히 자코비안 매트릭스의 최대 고유값과 최소 고유값의 크기 비율이 10의 몇 제곱 정도로 차이가 난다면요, 미분 방식은 급경사 방정식으로 되고요, 불안정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대 고유값은 구간의 크기를 결정하고요, 최소 고유값은 구간의 개수를 결정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살펴볼까요? 이와 같이 고유값이 아주 큰 경우와 고유값이 작은 경우를 합쳐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고유값이 아주 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000x의 경우에는 아주 짧은 구간에서 급격하게 감소하고요, 0으로 수렴합니다. x가 0.1만 되면 거의 0에 가깝죠. 하지만 고유값이 아주 작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x는 거의 선형적으로 천천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친 결과를 보면요, 앞쪽의 구간에서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이 지점부터는 아주 천천히 감소합니다. 이것을 적분하기 위해서는요, 앞쪽에서는 짧은 구간을 사용해야 되고 뒤에서는 큰 구간을 사용해도 됩니다. 이와 같이 최대 고유값은 구간의 크기를 결정하고요, 최소 고유값은 구간의 개수를 결정하는 것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제 8번입니다. 수학에서 잘 알려진 반데어폴 방정식이고요. 여기서 뮤의 값을 바꿔가면서 급경사 방정식으로 바뀌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치 프로그램으로 엠샷 매스를 활용해서 해를 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풀던 대로 엠샷 매스를 활용해 볼까요? 상미분 방식을 풉니다. 독립변수는 x이고요. 구간은 0부터 20까지입니다. 디폴트는 데이터의 개수가 100개이죠. 미분 방식을 주고요, 초기 조건을 줍니다. 결과를 그려볼까요? 이와 같이 해가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뮤가 10인 경우를 보면요, 결과가 아무것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것은 급경사 미분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간의 크기는 0부터 60까지 바꿨고요, 데이터를 600개나 줬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간단하게 스티프라는 조건을 붙이면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뮤가 10인 경우에 해는 이와 같이 급경사 방식이 나타나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뮤가 100인 경우에 대해서도 스티프란 조건을 붙이면요, 이와 같이 해가 나옵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개수가 15,000개까지 필요하군요. 그리고 구간도 0부터 300까지로 변화됩니다. 구간의 크기를 해의 변화에 맞춰 줄여가면서 상미분 방식을 푸는 어댑티브 메소드 적응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미분 방식에서 급경사가 의미하는 것은요, 아주 작은 x의 변화에도 종속 변수 y가 급격하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크기의 범위 델타 y를 일종의 픽셀 개념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해가 반드시 픽셀 안으로 들어오도록 강제적으로 독립변수의 변화 델타 x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고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점에서의 모든 변수값과 구간의 크기를 기록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작한다면요. 구간의 크기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해가 구해졌어요. 이것은 픽셀 안에 해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여기가 시작점이 되고요. 픽셀의 크기가 있습니다. 해를 구하면 마찬가지로 픽셀 안에 들어오는군요. 이와 같은 점에서 적분을 시작해 봅니다. 거의 절벽에 붙어 있네요. 이 경우에는 적분 구간이 주어지면요. 적분 결과가 이와 같이 픽셀의 바깥쪽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으로 줄이고 해를 다시 구하면 이와 같이 됩니다. 아직도 해가 픽셀의 바깥쪽에 있네요. 이것을 여러 번 줄여가면서 해를 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작은 픽셀 크기에 대해서 해가 이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적분하고 이 점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와 같이 구간의 크기를 줄여가는 적응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상미분 방식을 푸는데 개수가 2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x0에서 시작해서 구간의 크기 h를 주고 답을 푸는 것입니다. 여기 주어져 있는 OD부터 AND ROUT까지는 단순한 미분 방식을 푸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구한 해를 이용해서 픽셀의 크기가 바깥에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해의 변화량이 픽셀의 크기보다 작으면 해를 리턴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구간의 크기를 반으로 줄여서 다시 계산을 합니다. 다음번에는 구간의 크기가 반의 반으로 되겠네요. 이것을 반복하면 어느 순간에는 픽셀 크기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 해를 리턴합니다.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앞에서 반대 어플리케이션을 뮤가 100까지 풀어봤는데요. 150인 경우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초기 조건은 같고요. 여기서 구간의 크기를 0.005까지 줄였습니다. 픽셀의 크기는 0.02, 즉 y의 변화량은 0.02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독립변수를 0부터 300까지만 풀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점을 구해서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구한 결과를 화면 캡처했습니다. m샷매스를 함수를 작성하고 실행을 해서 해를 구했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실행 시간이 약 1분 10초 정도가 걸렸습니다. 간단한 문제치고는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그리고 데이터의 개수는 자동으로 결정되는데요. 6만 개 정도가 나왔네요. 거기에 대한 그래프가 이와 같이 됩니다.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가 많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하지만 이와 같이 잘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바운디드 솔루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발산하는 경우는 이와 같은 해법으로 풀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해가 무한대까지 발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치 해석 70번 강의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